서울 근교 조용한 산골 마을인 가평에 위치한 아늑하면서도 넓은 단독주택에 이지은과 남편 이준호가 새로 이사 왔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이지은은 이곳이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집 앞 조용한 길, 이웃들은 조용하고 예에 바르며 작은 소나무 숲이 집 뒤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책을 읽거나 그저 이 순간을 음미하는 여유로운 저녁들을 꿈꾸었다. 초반 몇 달간은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집 안은 포근했고 마음은 평안했다. 하지만 이준호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길게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하는 그는 하루 이틀 출장이었지만 점차 몇 주씩 집을 비우게 됐다. 그의 출장 가방은 수시로 쌓이고 풀리기를 반복했고 이지은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처음엔 견딜만 했다. 그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취미를 찾으려 애썼다. 책, 드라마, 산책까지 시도했지만 생생한 사람의 존재감만큼은 채울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6년째 함께한 로트바일러 바둑이었다. 어린 강아지였던 바둑을 데려온 날부터 바둑은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이준호가 또다시 출장을 떠난 후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이 창문 밖 나무를 흔들었다. 평소 포근했던 집이 갑자기 쓸쓸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지은은 침대에 누워 잠들려 했지만 너무나 넓은 침대와 텅 빈 공간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바둑이 조용히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둑은 그녀 곁에 와서 앉았다. 크고 어두운 눈으로 이지은을 바라보며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넌 다 느끼고 있지? 그녀는 속삭이며 손을 내밀어 바둑의 짧은 털을 쓰다듬었다. 바둑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점점 바둑이 그녀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알아차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불안할 때면 바둑은 몸을 더욱 가까이 했고 그녀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으면 발밑에 조용히 앉았다. 가끔은 혼잣말을 하기도 했는데 바둑은 그 모든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지은의 일상은 점점 바둑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남편이 아닌 바둑이었다. 퇴근하면 늘 문 앞에서 기다리는 바둑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녀에게 바둑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이자 온기를 나누는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둑을 쓰다듬다가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바둑의 몸이 평소보다 뜨겁고 강한 힘이 느껴졌다. 손길을 멈추고 당황해 몸을 때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은커녕 머릿속은 바둑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며칠 후, 바둑이 침대 가장자리에 꼭 붙어 자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잠들기 전마다 몰래 바둑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이상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과 친밀감을 주었다. 그 감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바둑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어느 추운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바둑이 발밑에 누워있는 걸 보고 속삭였다. 너만 항상 내 곁에 있구나. 바둑은 고개를 들어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선 묘한 전율이 느껴졌고 이지은은 순간 몸을 움찔했다. 바둑아, 그냥 개잖아. 왜 이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그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바둑에게 끌렸다. 남편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바둑과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저 외로워서 그런 거야라며 변명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이지은은 바둑의 체온을 느끼며 숨죽여 마음의 소용돌이를 견뎠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바둑을 향한 마음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그 깊은 감정 뒤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바둑의 시선이 마치 인간을 넘어선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느껴진 것이다. 그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바둑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바깥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다가올 미스터리를 예고하는 듯 했다. 이게 정말 나만의 착각일까? 아니면 바둑에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지은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해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평의 어두운 저녁, 집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지은은 오늘도 바둑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긴 머리를 살짝 묶고 몸에 딱 맞는 크림색 니트 원피스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버건디색 앵클 부츠가 살포시 빛났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세련된 실버 팔찌가 은근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녀의 자태는 고요한 밤과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집 문을 열자 바둑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몸집과 강인한 근육질 몸매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안식처 같았다. 바둑은 오늘따라 조금 달랐다. 눈빛이 더 깊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 눈을 마주치자 가슴 한켠이 묘하게 뭉클해지며 숨이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도 나 기다렸니, 바둑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바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둑은 살짝 몸을 비비며 이지은의 다리 사이로 슬며시 들어왔다. 그 순간 이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 이러다 내가 질투할 거야? 남편은 출장 갔는데 넌 집 지키는 경찰도 아니고. 바둑은 마치 그녀의 농담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이지은은 소파에 앉아 바둑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따스함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날 밤, 이지은은 바둑과 마주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바둑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바둑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넌 정말 그냥 개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갑자기 바둑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살짝 떨었다. 이지은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다. 바둑. 왜 그래? 하지만 바둑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해졌다. 그 순간 집안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숨죽이며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이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설마 도둑이라도 온 건가?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바둑,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그러나 바둑은 이미 이지은보다 한 발 앞서 거실 구석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집안이 어두워졌다. 이지은은 숨을 죽이고 바둑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바둑은 낯선 존재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다. 이지은은 손에 쥔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추며 소리를 냈다. 누구야? 나 이지은이야.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숨소리만이 집 안을 맴돌았다. 바둑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지은은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바둑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바둑아. 우리가 같이 있잖아. 그러나 그 순간 거실 한쪽 벽 뒤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다. 이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바둑과 함께 그림자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때 바둑이 갑자기 달려가며 낯선 무언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큰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바둑, 조심해. 그녀가 외쳤지만 이미 바둑은 그림자 속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지은은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바둑을 찾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결연했다. 무슨 일이야, 바둑?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녀는 마음속 깊은 의문과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 이준호의 이름이 떴다. 그러나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다. 조심해. 뭔가 잘못됐어. 이지은은 그 말을 보며 한기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바둑을 꼭 끌어안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 이 밤, 그리고 바둑. 이 모든 것에 숨겨진 비밀을 꼭 밝혀내야 해.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빗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의 어둠이 가평의 하늘을 덮었다. 이지은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바둑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벨벳 소재의 원피스는 몸을 감싸며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고 목선에는 얇은 실버 체인이 반짝였다. 앉아있는 자세조차도 묘한 긴장감과 섹시함이 묻어나왔다. 바둑은 그녀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된 듯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이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남편 이준호의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조심해. 뭔가 잘못됐어라는 문구가 맴돌았다. 그녀는 바둑의 부드러운 털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뭐든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바둑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마치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이지은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바둑아, 넌 우리를 지키려는 거야?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밖에서는 누군가 조심스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은은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살짝 열었다. 비에 젖은 작은 발자국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설마 또 누군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녀는 바둑을 꼭 끌어안았다. 바둑은 갑자기 긴장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갑작스런 그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면서도 그의 본능을 믿기로 했다. 그래, 너만 믿을게. 그리고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바둑이 그 소리를 쫓아 달려갔고 이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된 듯 보였고 겉면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낯선 사진들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준호, 내가 진실을 알 준비가 되면 이걸 찾아라. 하지만 조심해. 내 주변엔 믿을 사람이 없어. 이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 그녀는 바둑에게 속삭였다. 이건 그냥 외로움 때문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 순간 집 밖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문 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바둑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고 이지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누구야? 나 이지은이야. 들어오지 마. 그러자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지은 씨.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지은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둑의 몸이 갑자기 떨리며 그의 눈빛이 인간처럼 섬뜩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바둑,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녀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시작을 직감했다. 비가 그친 새벽, 가평의 산골집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고요했다. 이지은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입은 검은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실크 슬립 드레스는 몸을 감싸며 은근한 곡선을 드러냈고 발끝에는 붉은 빛이 감도는 하이힐이 살며시 놓여 있었다. 목에는 얇은 금색 체인이 반짝였고 귀미드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퍼졌다.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호했다. 이젠 숨길 수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둑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 거대한 몸집이 주는 안정감과 온기는 이제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바둑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이지은은 편지를 품에 꼭 끼고 거실로 나왔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바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준호 오빠, 나 이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해. 문득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자 나무들이 흔들리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바둑의 눈빛처럼 미묘하고 불안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편지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 이 밤, 그리고 바둑. 모든 게 변하고 있어. 그때 집 안 깊은 곳에서 낮고 묵직한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바둑이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지은도 뒤따라가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문 밖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바둑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비됐어, 바둑아? 그녀가 속삭이자 바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지은은 놀라 움찔했지만 바둑이 앞장서며 그를 막아섰다. 걔가 사람보다 더 충실한 법이지. 이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너는 내 편이니까.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이준호였다. 그는 피곤한 눈빛으로 이지은과 바둑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숨긴 건 단지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이야. 이지은은 숨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 속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둑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간이야. 이준호가 무겁게 말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천둥이 울렸다. 번개가 집안을 환히 비추며 새로운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다. 이지은은 알 수 없는 전율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운명에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가평의 밤, 이지은은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 이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붉은색 실크 블라우스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허리선을 강조하는 검은색 스커트와 매칭되어 그녀의 매혹적인 실루엣을 자아냈다. 발끝에는 은근한 광택이 도는 검은색 펌프스를 신었고 손목에는 얇은 금빛 팔찌가 살랑거렸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 위에서 살짝 반짝였다. 준호 씨,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일하는 회사, 사실 단순한 기업이 아니야. 정부와 연계된 비밀 프로젝트가 있어. 나도 그 안에 휘말려 버렸어. 그리고 내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 거라 생각했지. 그 순간 바둑이 조용히 그녀의 발밑에 앉았다. 그의 짙은 갈색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은은 바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준호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바둑은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가 우리를 지키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이지은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둑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맡긴 우리의 수호자 같은 존재지. 지금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야.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이 바둑의 머리에서 허벅지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싸며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밀려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함께 맞서야 해. 우리 가족과 이 집,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야 해. 이준호의 목소리에 결기가 묻어났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멀리 번쩍이는 번개가 집안을 환히 비추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빗방울 소리가 다시 한번 긴장감을 높였다. 이지은은 바둑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바둑은 느리게 머리를 끄덕이며 꼬리를 살랑였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겠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지은과 이준호. 그리고 바둑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다.